2025년 11월 폴란드 그단스크 항구의 마지막 K2 전차 구대가 하역되면서 한국 방산의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됩니다. 2022년 계약 체결 후 불과 3년 만에 180대 전량 인도를 완료한 겁니다. 같은 달 K9 자주포 21문이 추가로 도착하면서 폴란드의 K9 보유량은 200문을 돌파했죠. 유럽 역사상 이런 속도로 대규모 중장비가 인도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차관 파베우 베이다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라고 직접 밝혔죠. 하지만 이 장면을 바라보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시선은 복잡했습니다. 특히 체코는 뼈아픈 후회를 하고 있었죠. 같은 시각 프라하 국방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 프랑스 세자르 자주포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죠. 체코가 2021년 프랑스 넥스터사와 체결한 세자르 자주포 62문 도입 계약은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역대급 프로젝트였습니다. 40년간 운용해온 노후 다나 자주포를 교체하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하지만 2025년 현재 성금 3억 1,500만 달러를 지불했음에도 체코군이 받은 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프로토타입 2문뿐이었습니다. 체코 국방부 내부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죠. 최대 사거리 40km 달성 실패, MRSI 기능 미구현으로 정밀 타격 불가능, 그리고 결정타는 독일제 화력 통제 시스템이 체코산 155mm 탄약과 호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체코는 이 시스템에만 1260만 유로를 별도 지출했지만 쓸모없는 장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 체코 국방 전문가는 우리는 자주포가 필요했는데 값비싼 트럭을 산 셈이라고 혹평했죠. 체코의 사례는 유럽 방산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덴마크가 이미 2023년 세자르 도입을 전면 취소한 전례가 있었지만 체코의 문제는 더 심각했죠. 성급금을 이미 70% 가까이 지급한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반면 폴란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2022년 7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9 212문 도입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는 불과 3개월 만에 첫 24문을 인도받았죠. 체코가 3년을 기다려도 제대로 된 장비를 못 받는 동안 폴란드는 이미 200문 이상을 실전 배치하고 훈련까지 완료한 겁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블라디슬라프 코시니악 카미슈는 K9은 유럽 최고 수준의 포병 전력이라며 공개 석상에서 극찬했습니다. K2 전차도 마찬가지였죠. 폴란드는 노르웨이가 선택한 독일 레오파르드2를 제치고 K2를 선택했습니다. 노르웨이는 계약 후 9년 뒤에나 전차를 받을 예정이지만 폴란드는 3년 만에 180대 전량을 받았습니다. 가격은 레오파르드2의 절반 수준이면서 성능은 동등하거나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2025년 5월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합동훈련 슬로바키아 쉴드 2025의 K2 전차가 파견되어 기동훈련을 시연했습니다. 진창 지형에서도 최고 시속 70km로 질주하는 K2의 모습에 참관한 유럽 국가 대표단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죠. 한 폴란드 전차병은 언론 인터뷰에서 K2는 고장이 나도 현장에서 바로 고칠 수 있다며 유럽제 전차는 문제가 생기면 본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비교했습니다. 납기 속도의 차이는 생산 능력의 차이였습니다.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수요와 수출 물량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구축했죠. 폴란드양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운반선을 통해 정기적으로 운송되었고 현지 물류 자회사 아담폴이 내륙 운송까지 책임지는 완벽한 공급망이 작동했습니다. 2025년 11월 17일 현대글로비스는 K2 전차 20대와 K9 자주포 21문을 그단스크항에 적시 인도했다고 발표했죠. 가격 경쟁력도 압도적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문당 약 50억 원으로 세자르의 80억 원이나 독일 판처하우비츠 2000의 150억 원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K2 전차는 대당 약 200억 원으로 레오파르드2의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건 규모의 경제 덕분이었습니다. 한국군이 K2 200여 대, K9 1300여 문을 운용하면서 생산 단가가 크게 낮아진 겁니다. 한국 무기의 성공은 전차와 자주포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에 도입된 FA50 경전투기는 나토 임무 완료율 87%를 기록하며 나토 평균 77%를 10%포인트나 상회했죠. 모듈식 엔진 설계로 현장에서 부품 교체가 가능해 정비 시간이 유럽 전투기 중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의 폴란드 버전인 호마르케이도 2023년 계약 후 1년 반 만에 100대 이상 인도되며 세계 최고 속도를 자랑했죠. 미국 하이마스를 500대 주문한 폴란드가 아직 한 대도 받지 못한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호마르케이는 사거리 290km의 하이마스의 2배인 12발 동시 발사가 가능하며 장차 개발될 KTSM3는 사거리가 600km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폴란드의 성공 사례는 주변국들에게 강력한 시그널이 되었습니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가 K2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에스토니아는 K9 추가 도입을 결정했죠.
체코 내부에서는 K9을 샀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체코 군사 전문지는 폴란드는 계약 후 4개월 만에 K9을 받았는데 우리는 4년을 기다려도 제대로 된 새 자료를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죠. 프랑스 방산업계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자료와 판초아우비츠 2000으로 양분되었던 유럽 자주포 시장에 K9이라는 강력한 제3세력이 등장한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성능과 가격뿐 아니라 납기까지 모든 면에서 밀린다는 사실이었죠. 유럽연합 방산협력회의에서 폴란드 대통령은 직접 K2를 극찬하며 동유럽 국가들에게 도입을 권장했습니다. 이는 유럽 내부에서 한국 무기체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이례적인 장면이었죠. 현대로템은 이미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PGG의 자회사 부마르 와벤디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9년부터 K2PL 버전을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한 겁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을 넘어 폴란드를 유럽 내 생산 거점으로 만드는 전략이었죠.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된 K2PL은 주변 동유럽 국가들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체코의 딜레마는 깊어만 갔습니다. 세자르 계약을 파기하면 이미 지불한 3억 달러 이상의 성금이 날아가고 그렇다고 계속 기다리자니 전력 공백이 심각해지는 상황이었죠. 2025년 7월 체코 국방부는 마침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비국장이 넥스터사의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겁니다. 체코 내 언론과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K9을 거론하기 시작했죠. 한 폴란드 방산 전문가는 K9은 체코 포병 전력을 현대전 기준으로 20년 앞당길 유일한 대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K9의 사거리 40km 이상, 분당 6발 이상의 속사 능력, 자동장전 시스템, 그리고 단독 TOT 능력은 세자르가 달성하지 못한 모든 성능을 충족했죠.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혹한, 인도와 이집트의 고온 환경에서 모두 검증된 신뢰성도 강점이었습니다. 유럽 방산 지형도가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던 유럽 포병 시장에서 한국이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K9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 48%를 기록했고 폴란드 계약 이후에는 약 70%까지 상승했죠. 이는 독일, 프랑스, 중국의 자주포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였습니다. 한 유럽 방산 애널리스트는 K9 도입국이 늘어나면 유럽 포병 산업은 끝난다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에스토니아는 K9 도입 후 3년간 국방력이 4배 증가했다고 평가했고 추가 도입을 결정했죠. 2025년 말 현재 체코 정부는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자르 계약을 유지하면서 문제 해결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손실을 감수하고 K9으로 전환할 것인가. 하지만 시간은 체코 편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전력 공백은 치명적이었고 폴란드의 성공 사례는 너무나 명확했죠. 유럽 방산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유럽 국가들은 프랑스나 독일 장비를 당연히 선택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는 한국 무기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폴란드가 증명한 건 단순히 한국 무기의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성능으로 인도하는 신뢰,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현지 생산을 통한 기술 이전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K2 180대가 모두 폴란드에 도착한 2025년 11월 유럽은 한국 무기를 중심으로 포병 표준이 제정이 되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